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 재차 급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21% 하락했고요. 나스닥 2.3%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 중수형주 최근 술안매가 형성되면서 많이 올랐던 중수형주들도 오늘 크게 빠졌죠. 러셀 2000 지수가 3.25%나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마이너스 1.37% 하락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하루 휴방을 계획했습니다만 미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바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요 종목으로는 12%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또 하락을 했죠.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변동성이 극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하고, 특히 추격 매수, 추격 매도, 이런 내동매매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등 반도체가 하락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잠깐 볼까요? 3.97%까지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채 금리 하락을 봤을 때는 9월에 금리나 가능성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왜 떨어졌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 특히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훨씬 하회했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급등한 것도 영향이 있겠죠. 엔비디아가 12% 급등하고 다른 급등했으니까 일단 추세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추세 잠깐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상승했다가 반등이 세게 나와버리면은 일단 한번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한 거죠. 지금 나스닥 차트 7월 10일 날 음봉 맞고, 여기 음봉 맞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좀 확대해서 보시죠. 상승 출발하면 밀어버립니다. 그죠? 상승 출발하면 밀어버리는 거죠. 급등 출발하면. 그만큼 이제 매물대, 저항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심리상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일단 좀 줄여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용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ISM 제조업 PMI가 어떻게 나왔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7월 달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요거 이제 데이터 보게 되면 지금 2011년 11월 2023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했다. 전월 48.5, 여기서 볼게요. 트레이딩 이코노미스닷컴에서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보시죠. 보면은 전월 48.5에서 시장 예상치는 한 48.2 정도 예상했는데 46.8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시장이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 봤지만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또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추산 건수 있죠. 요것도 보면은 시장 컨센은 전월에 한 23만 5천 건이었죠. 네, 컨센은 한 23만 6천 건. 최대 예상치는 24만 1천인데 24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주간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급격히 좀 늘어난 거죠. 14,000명이나 증가했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나오는 가운데에도 9월 달에 금리나 할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물론 전일 너무 좀 과도한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로 이런 실망스러운 경제지표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겁니다. 네, 비농업 급여 부분 건수 보게 되면 지금 어때요? 20만 6천 건이었거든요. 컨센은 지금 이거보다 낮게 나옵니다. 실제 이렇게 예상치나 예상치보다 하이할 것인가? 이게 관점이겠죠. 요거보다 요거보다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 좀 좋지 않겠죠. 네, 실업률은 한 4.1%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 코스피 100 야간 선물에 바로 직격탄을 줍니다. 무려 8.4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다시 한번 봤는데 좀 너무 좀 컸죠. 보통 한 뭐 1% 정도 때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6월물 야간 선물 지수가 8.45포인트. 그럼 대략 지수 자체가 오늘 이것만 놓고 보자면 한 2% 이상 하락 출발하는 할까? 말에 담기도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수치 자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참 아쉬웠죠. 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렇게 약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12% 급등했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 반도체나 좀 더 시작가 이후에 좀 오르다가 뭐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시가 고가 만들고 쭉 밀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장 또 체력이 약화됩니다.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국내 기관이나 이런 쪽 별로 돈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죠. 어제. 다 어제 시장 보고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또 오늘 미국 시장이 뭐 좋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주가 지수의 변동성으로 이제 저점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 요인 FMC 회의 뭐 일본은행 정책 회의랄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메가캡들 실적 발표 오늘 애플과 아마존까지 이제 발표가 되면서 거의 이제 진행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8월 그리고 이제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차트상 여기 있나요? 잠깐 7월 달 거 한번 잠깐 볼게요. 네. 뭐 대략 여러분들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게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난 7월 26일 날 네, 조정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략 지금 보면 7, 8, 9월까지는 네, 뭐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네, 7, 8, 9, 10까지도 네, 시장이 그다지 뭐 그렇게 뭐 강한 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의 11월 대선, 네, 대선 이후에 어떤 트럼프냐 아니면 네, 해리스냐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그때 어떤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 구간까지는 울퉁불퉁한 네,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진다. 이걸 좀 감안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이 이렇게 조정이 좀 길지 않았어야 않아야겠죠. 이 단기 조정장이라도 또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네, 올랐다가 밀렸기도 하죠. 이 그림상 보게 되면 1949년 이후에 보게 되면 7월 달에서 네, 한 8월 달 조금 올랐다가 다시 8월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기도 했죠. 네, 대략 바인 노벤버 네, 11월부터는 좀 개선되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10월, 9월 중하순 정도의 저점을 만들고 좀 개선되는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는 거죠. 네, 역사적인 데이터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뭐 이게 맞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69.55원으로 끝났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다 왔죠. 당연히 지수 빠지니까 반도체 ETF 뭐 크게 하락했죠. 네.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ETF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급등하면은 레버리지 ETF 팔고 급락하면은 인보스 ETF 샀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급등하면
레버리지 ETF 팔고 인버스 ETF 사고, 그죠? 급나가면 인버스 ETF 팔고 또 레버리지 ETF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생각 중이고, 뭐 그런 엇박자 매매, 역발상 매매,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인버스 ETF 다 급등했죠. 반도체 3배짜리 인버스 ETF 무려 21%나 급등했네요. 그러면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21% 급락했습니다. 이런 거 어지럽죠? 그럼 좀 지켜보십시오. 지금장. 매매해봤자 매매하는 순간, 신규 매매하는 순간 계속 물리게 되는 장 아닙니까? 이런 장에. 그럴 때는 현금 좀 지키면서 시장 안정 시점까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아무리 다 좋은 종목도 이런 조정 만남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런데 이런 장 못 이깁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개별 종목도 잘 안 먹힙니다. 오늘 러셀 2000 지수 3% 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중소형주 대응 껄끄럽다는 얘기입니다. S&P 500 매보시죠. 엔비디아 영향이 크죠. 6.67% 급락, 브로드컴 8.5, AMD, 퀄컴, 인텔 등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야, 이 뭡니까?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야, 너무 심합니다. 그죠? 애플, 메타는 상승했죠. 실적 좋아가지고. 테슬라 6.5%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쪽 올랐죠. 일라일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등등.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헬스케어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지니까 우리 시장 뭐 알테오냐 할지 수요일날 장후반에 밀렸던 바이오들 다시 올랐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유틸리티 뭐 이런 쪽 소비재 이런 쪽 오늘 미국 시장에서 좀 올랐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자, 시간에서 장 마감 후에 애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매출은 5% 증가했죠. 특히 아이패드하고 이제 서비스 부분 매출이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는데, 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 주가 한번 볼까요? 발표하고 실적 발표하고는 한 1, 2%좀 올랐었는데 지금은 강보합 정도입니다. 네, 강보합. 그래서 잘 버티네요. 그러나 이제 아마존이 네, 다음 분기 전망을 좀 약하게 내놨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4%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어떤가 볼까요? 엔비디아 시간에서 또 1.43 오르네요. 네. 참 이게 참 미치고 한장하는 겁니다. 그죠? 네, 급락 시간에서 또 반짝반짝 오르면 이걸 사야 되나 아니면 사는 건 고사하고 오늘 밤에 또 다시 급반등할까 어떻게 될까 참 고민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급락 너무 이제 급락하게 되면 전략상 추격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급등하게 되면 추격 매수가 아닌 일부 비중 조절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테슬라 시간에서 약보합 보이고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네, 시간의 약보합 정도.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이 뭐 크게 더 밀리질 않고 반도체주들은 네, 시간의 거래에서 강보합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강보합들을. 애플은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상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발표할 애플 아이폰 16,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이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호재입니다. 네, 호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마존 말씀드렸었죠. 네, 시장 추정치 하회하는 3분기 매출 전망치에 주시간 예산 지금 4% 정도 조정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네, 예상 매출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260억 달러 비해서 263억 달러 전년 대비 늘어났고요. 자, 어제 이제 일본 증시가 이제 엔화 강세로 네, 니케이 225가 이제 2.5% 급락을 했었죠. 자, 일단 뭐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내동매매 자제.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얘기 조금 전에 했었고요. 뭐 어제 올랐던 게 오늘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제 뭐 급락이 된 게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락한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시장 방향성 예측이 껄끄럽다는 얘기죠.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가 시간에서 어느 정도 강보합 소폭 상승을 유지해 준다면 우리 시장도 오늘 시초가 하락 출발 이후에 추가 하락보다는 또 너무 과도한 낙폭이 단기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받쳐줄 만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만 오늘 시장 뭐 지금 예측이 잘 맞는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락이 잦은 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전 운행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이 안전 운행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한 2주 정도 됐죠. 빨리 이제 좀 안전 운행하지 말고 좀 가속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말씀드릴 장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